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높은 물가 맞서는 노후 준비 전략 5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어, 이 5가지만 잘 전략적으로 지키시면 노후 대비가 정말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오늘 현대사회에서 맞닥뜨리는 높은 물가에 대응해서 노후 준비를 잘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주제를 말씀드리면 노후 대비가 정말 쉬워진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귀는 쫑긋, 눈은 크게 뜨고 한번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높은 물가에 맞서는 노후 준비 전략은 크게 5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적절한 예산 관리와 지출 절감인데요. 노후를 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예산 관리하고 지출 절감 같습니다. 우선 월급의 일부를 저축에 할당하고요. 지출을 체계적으로 기록해서 어디서 돈을 소비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지출을 절감하며 더 안정적인 경제적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예산의 중요성과 효과적인 관리 방법인데요. 예산의 중요성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예산은 우리의 돈을 통제하고요. 어떻게 쓸지를 계획하는 핵심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예산 수립은 우리의 재정 건강과 미래에 위한 자금 모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수입과 지출 파악인데요. 먼저 우리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월급, 부업, 기타 수입과 생활비, 고정 지출,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지출을 기록하고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 설정과 우선순위도 중요하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요. 어떤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지 명확히 설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요. 해당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분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둘, 지출 절감을 위한 실용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불필요한 지출 최소화를 하면 좋겠죠. 지출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해야 됩니다. 흔히 말하는 필수 지출과 선택적 지출을 구분해서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금액 한도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달 사용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설정하시고요. 그 한도를 넘지 않도록 지출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하면 지출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이 잘 되겠죠. 그리고 할인과 혜택 활용, 할인, 쿠폰, 멤버십. 저는 특히 쿠폰하고 멤버십 혜택을 주로 자주 사용하는데요. 이런 이제 할인 혜택 같은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요.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급의 일부는 꼭 저축을 해야 되겠죠. 매달 월급의 일부를 저축으로 할당해서요. 금전적 위기, 언제 닥칠지 모르는 금전적 위기를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 같습니다. 셋, 긍정적인 예산 생활의 장점인데요. 우선 재정 건강이 향상되겠죠. 적절한 예산 관리와 지출 절감은 우리의 재정 건강을 향상시키게 되고요. 더 나은 경제적 상태를 구축할 수 있게 되고 불시의 사고나 위기에 대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출을 절감하고 저축을 늘리면 미래를 위한 자금을 모으기가 쉬워지겠죠. 그리고 재테크하고요. 투자를 통해서 더 큰 자산을 구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적 안정감이 있는데 예산 관리하고 지출 절감으로 금융적 이제 안정감을 얻을 수 있겠죠. 높은 물가 경제적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적절한 예산 관리하고 지출 절감은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책임감 있게 재정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고 더 나은 금융적 안정을 추구함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자국 더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략과 저축은 큰 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꾸준한 노력하고 그리고 계획적인 예산 생활로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후를 준비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안정적이면서도요, 수익이 높은 투자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옵션을 공부해 보시고요.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대시키고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지 한번 저만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 투자의 중요성과 장점을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산 증대에 대해서 투자는 우리의 자산을 증대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서요, 우리는 우리의 돈을 더 많이 번 채 원금을 보존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즉 대응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데도 도움이 되겠죠. 물가 상승에 따라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투자를 통해 보완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시각을 봐서 투자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장기적으로 손해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둘, 효과적인 투자 전략과 방법에 대해서 보면 다양한 자산 분배를 해야 되겠죠.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요, 다양한 자산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주식, 채권, 부동산, 현금 등 다양한 자산군을 포함해서 리스크를 분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와 수익률을 고려해서요, 투자할 때는 해당 자산의 금리하고 수익률을 꼼꼼히 조사하고 분석해 보시면 좋겠죠.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는 고위험 투자보다는요, 안정적이면서도 꾸준하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조언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면요, 유튜브나 아니면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투자 방향을 설정하시고 재무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죠.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셋, 투자의 관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하고요. 투자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에 따라 변화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정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죠. 금융 공부요. 그리고 시장 동향과 변화를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금융시장의 변화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장 상황에 맞게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것이 자산 증대의 핵심입니다. 즉, 해당 부분에 대해서 책도 많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보더 셰프의 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실과 이익 관리, 그리고 투자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따르죠.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고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투자를 통한 자산 증대는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겠죠. 우리는 효과적인 투자 전략을 통해서요,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겠죠. 재무적인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꾸준한 노력,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함으로써 우리 자산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은데요. 부동산 투자는 높은 물가에 대응하는 노후 준비 전략 중에 가장 효과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또는 토지를 구매해서요, 장기적으로 자산을 확보할 수 있고요. 임대 수입을 통해
따박따박 월급과 별도의 이제 수입을 얻을 수 있겠죠. 또한 부동산 자산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보통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수를 하죠. 그리고 무조건 입지 좋은 곳이나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에 1주택 마련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부동산 투자 장점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하나, 안정적인 자산 보장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자산을 보장해 주게 되고요.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같은 부동산은 장기적으로 가치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면요,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게 되겠죠. 땅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높아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임대 수익으로 추가 수익 창출 가능하죠. 부동산 투자는 임대 수입을 통해서요,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한 부동산을 임대하시거나 월세,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장기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겠죠. 이를 통해서 월급 외에도 다른 수입원을 마련해서 금전적으로 보다 안정적인 이제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세 번째, 인플레이션 대응 및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돈의 가치가 점차 하락하는 현상이죠. 부동산 투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상승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돈의 가치를 보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넷, 세제 혜택과 가치 증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일부 국가는 부동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고요.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면서 재산세가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는 더욱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산세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자산이 높아지는 거죠. 다섯 번째, 자산의 다양화 리스크 분산인데요.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실 때 부동산 투자를 포함시킴으로써 자산의 다양화가 리스크 분산을 할 수 있겠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상품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부동산 투자는요, 투자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는 미래를 위한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선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재정적 안정과 긍정적인 재물 증대를 위한 훌륭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투자도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고요. 신중하게 계획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적절한 부동산 투자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재테크 지식을 습득하셔야 됩니다.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요, 재테크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전 생각하고요. 금융 관련 서적을 읽으시거나 온라인 강의, 유튜브 같은 이제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셔서요, 자신만의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유튜버 말이 다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고 본인만이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재테크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져야 되고요. 효과적인 결정을 할 수 있겠죠. 함께 재테크 지식 습득의 중요성하고요. 방법을 보다 세밀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재테크 지식의 중요성을 보면 재무적 안정인데요. 재테크 지식을 습득하시면요. 재무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힘이라고 하죠, 보통. 그리고 금융시장의 움직임과 투자 방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우리는 현명한 금융 결정을 내리게 되고 재무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재테크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재무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노후 준비라든가 자녀 교육, 부동산 투자 등의 목표를 설정하시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을 수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전적 자유인데요. 재테크 지식을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자금을 모을 수 있게 되고 금전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자유라고 하죠, 보통. 이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겠죠. 둘, 재테크 지식의 습득 방법 보시면 독서하고 온라인 강의, 유튜브를 애용하시면 좋겠죠. 금융서적 하고요.
재테크 관련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적일 것 같고요. 다양한 주제와 전문 지식을 갖춘 저자나 전문가들의 책이나 강의를 열심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이제 어떤 그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초기 단계가 되겠죠, 이게. 그리고 금융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금융 전문가의 어떤 노하우를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고요. 효과적인 재무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문가라든가 재무 컨설턴트, 금융 플래너 등을 찾아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문가라고 하더라도요, 투자에 대해서 왕도는 없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전략적인 재테크 노하우를 쌓으셔야 되고요. 그런 부분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융 커뮤니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테크 지식을 공유하고요. 배울 수 있는 금융 커뮤니티를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온라인 포럼하고요. 소셜 미디어에서 금융 관련 토론을 참여하시거나 다른 사람의 경험을 듣는 것도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보통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셋, 지식의 실제 적용과 지속적인 성장인데요. 실제 적용은 재테크 지식을 습득하셨으면요. 실제로 진짜 적용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 계속 읽는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실천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그래서 꼭 조그만 실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지식을 습득하셨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예산 관리라든가 투자 저축 등에 효과적으로 한번 실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속적인 성장인데요.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이런 변동성이 있죠. 따라서 우리도 지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투자 방법이나 금융 상품을 학습하시고요. 지식의 확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됩니다. 제가 뭐 새로 나온 ETF라든가 그런 부분을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그 ETF를 투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ETF가 나온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라고 공부해 보시라고 그렇게 어, 소개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ETF가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 시점에 금융의 이슈입니다. 뭐 2차 전지 요즘에 많이 ETF가 나오죠. 그러면 2차 전지가 핫 이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 보시면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좋은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재테크 지식의 습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준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식을 통해서 우리의 재정적 안정과 금전적 자유를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지금 당장 저와 함께 시작하셔서요. 미래 더 나은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이죠. 그리고 건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보험 역시 중요한 버팀목이 됩니다. 건강한 몸은요, 높은 물가에 대항하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자산이죠. 돈이 진짜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건강을 잃게 되면 아무 소용없는 그런 돈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실 때 잘 지키시고요. 그것을 위해서 좀 더 적절한 이제 보험도 공부가 필요하죠. 보험 가입으로 해서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아프게 되겠죠. 그런 것을 이제 보험 가입을 통해서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명한 판단을 위해서는 보험 설계사를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제 보험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어떤 게 비교도 하셔야 되고요.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한 보험인지에 대해서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보험 선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장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 건강관리의 중요성인데요. 올바른 생활 습관,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올바른 생활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하시고요. 균형 잡힌 식당, 그리고 충분한 휴식, 건강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조기 발견, 조기 예방이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면 치료가 빠르고 효과적이 되겠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주요 요인입니다.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서 신체와 마음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됩니다. 보험의 역할과 중요성 알아보면요. 우선 금전적 안정을 보장하죠. 보험은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보험에 가입해서 금전적인 위험으로 자산과 가족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비 부담이 감소하죠. 보험은 의료비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발생 시 보험사가 일부 또는 전액을 보상해 주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안심과 평온을 얻게 되죠. 보험을 가입해서 가족들과 함께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급작스러운 사고, 그리고 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제 적절한 보험 선택과 관리. 이거 중요하죠. 보험 종류와 가입 기준을 파악하셔야 되고요. 다양한 보험 종류, 보험 가입 기준을 파악한 후 자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생명보험,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험을 선택하면 좋겠죠. 보험 커버리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업데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의 변화라든가 재정 상태 변화 등에 맞게 보험 커버리지를 조정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 및 보상 절차. 보험만 가입하면 어, 보험만 가입하면은 안 되죠. 보험 청구하고 보상 절차는 반드시 공부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도 자기가 이제 청구를 안 하게 되면 보험비를 그러니까 해당 보상을 못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자신이 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내용이면 꼭 보험 청구하셔서 보상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보험사랑 전문가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구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겠죠. 건강과 보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올바른 건강관리와 적절한 보험 선택을 통해 우리는 긍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요. 안정적인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와 가족들이 안심하고 평온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짜 간절히 기원해 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요. 제가 생각하는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는 효과적 전략에 대해서 한 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물가에 대처하고요. 노후 대비를 쉽게 할 수 있는 전략은 적절한 예산 관리, 지출 절감, 투자, 부동산 투자, 재테크 지식 습득, 마지막으로 건강과 보험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전략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시고요.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하고 미래를 잘 준비하시길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더 많은 이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그리고 저만의 이제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